안녕하세요. 이규영 쌤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책을 하나 출간해서 그 책을 출간한 기념으로 어찌 보면 그 책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책에는 담지 못했던 얘기들을 강의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뭐 글을 쓰고 또 1대1로 학생들을 코칭해주는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칠판을 두고 또 카메라 앞에서 서는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약간 떨리긴 하는데요. 원래 떨릴 때 가장 좋은 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 제 목소리가 약간 어떤 듣기에 적합한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3가지 높낮이로 목소리를 내볼 텐데요. 어떤 목소리가 더 듣기 편안하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안녕하세요. 이상하죠? 2번, 안녕하세요. 3번, 안녕하세요. 뭐가 좋나요? 그래도 2번째가 좋겠죠? 여튼 일단 2번째로 하고 만약 댓글에 첫 번째가 제일 좋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안녕하세요 이규영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원래 이 책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전체 분량을 대상으로 하는 책인데요. 이게 지금 당장 보면 6월 말 7월 초에 기말고사가 있어서 강의의 시작은 도형의 방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반응이 좋으면 한 2학기 시작하기 전에 앞단원과 뒷단원에 대한 강의도 올려놓겠습니다. 물론 반응이 안 좋으면 그냥 이걸로 마무리하는 거겠죠. 하여튼 많이 봐주시고 댓글로 용기 내주시면 후속 강의도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시작합니다. 이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오는 도형의 방정식은 말을 들어보십시오.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다뤘던 도형의 많은 지식들을 좌표에 옮겨서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다뤄보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도형의 방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형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에 대한 지식이 혹시 많이 사라지셨다면 제가 쓴 책 중학수학 총정리 한 권으로 끝내기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몇 가지 고등학교 도형의 방정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몇 가지 도형의 이론들을 설명해 드리고 고등학교 과정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어를 기억할 때 가장 좋은 건 그 용어 자체로 기억하는 겁니다. 외심이라는 거에서 외는 뭘까요? 외접원이라는 뜻입니다. 심은 뭘까요? 당연히 중심이겠죠. 다 연결해 볼까요? 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에 외접하고 있는 원의 중심입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외접할 때 접은 뭔가요? 수학에서 접이라는 표현은 한 점에서 만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외접원은 이렇게 되고 그 중심인 요 O가 삼각형의 외심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삼각형의 외심은 요 삼각형의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게 됩니다.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삼각형의 요 이등변 삼각형의 속성을 잠깐 들여다보면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개념이 하나 떠올라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점이라는 것은, 즉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것은 변 BC의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개념이 중학교 1학년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요. 선분 AB가 있을 때 점 A와 점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집합들,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모임들을 우리는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어떤 점도 요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거죠. 이 점을 찍어도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 이 점을 찍어도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 미리 이 단원을 공부한 학생이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개념들은 도형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자취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시요.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 거꾸로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점 꼭지점 B까지의 거리와 꼭지점 C까지의 거리가 같은 이 외심 O는 결국 변 BC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 ABO를 봐도 마찬가지로 AO의 길이와 BO의 길이가 같으므로 요 점 O는 변 BC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음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요 외심 O는 변 AC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만약 도형의 방정식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두 가지 개념을 떠올리면 됩니다. 첫째, 외심 O에서 꼭지점 A까지의 거리와 외심 O에서 꼭지점 B까지의 거리와 외심 O에서 꼭지점 C까지의 거리가 같다. 둘째, 외심 O는 변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 변 BC의 수직 이등분선 위, 변 AC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다. 다시 말해 변 AB, 변 BC, 변 AC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에 위치한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잠시 후에 도형의 방정식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좌표 평면에서 말이죠. 좌표 평면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게 돼요. 또 좌표 평면에서 선분 AB가 있을 때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는 방법도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도 삼각형의 외심을 구할 수 있고 수직 이등분선을 이용해서도 삼각형의 외심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뒤에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삼각형의 내심입니다. 이제 웬만큼 이해되신 분들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외심이 외접원의 중심이니 당연히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으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전자칠판을 쓰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좀 어색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잘 모르면 내려놓으시라고요. 괜찮습니다. 생전 처음 하는 건데 잘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도형의 방정식 만약에 생전 처음 하시는 분이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당연한 겁니다.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내려놓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으면 삼각형 ABC에 이렇게 살짝 내접하지 않죠? 제가 색칠할게요. 내접하는 원의 요 중심을 아까 외접원은 왜 오라고 썼는지 알겠죠? 바깥이니까 아웃이라는 개념으로 오라고 쓴 거고요. 당연히 내십이니까 인이라는 개념으로 I를 썼겠죠. 안쪽에 있는 원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아까 외심은 뭐라고 그랬죠?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외접원의 중심은 뭐라고 그랬죠?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자, 내심은요. 요 세 변까지의 길이가 같겠죠. 반지름이니까요. 세 변까지의 길이, 거리가 같은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요 꼭지점에서 말이죠. 요 내심까지 선을 연결해 보면요. 잘 아시겠지만 요 두 삼각형이 합동이 돼요. 요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왜요? 요 길이 같고요. 요 길이 같고 이게 공통이고요. 접선은 직각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직각 right angle R,
H는 빗변이고요. 이 한 변 같으니까 S에서 RHS 합동이 됩니다. 이런 용어 잘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자, 이게 합동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당연히 그거의 대응각인 요 각과 요 각이 같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요 내심은 각 A의 각의 이등분선 위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각의 이등분선 위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까 외심은 뭐라고 그랬죠? 변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존재한다고 했죠.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 위에 존재합니다. 각의 이등분선.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문제 나올 때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요. 아직 구하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는데 구할 수 있다는 건 자꾸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공식만 배우면 되니까요. 점하고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간단한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같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요. 두 직선이 있을 때 요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을 구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요 각 A의 이등분선을 구하고 각 B의 이등분선을 구하고 각 C의 이등분선을 구해서 만나는 점, 그 만나는 점이 바로 내심인 겁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내심 나오면 이 내심과 관련돼서 각의 이등분선은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줘요. 아주 다양한 정보를 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중학교 때 이거 기억나십니까?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 그래서요.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으면 이 공식 기억날 겁니다. AB 대 AC는 BD 대 DC라고 하는 공식이 있어요. AB 대 AC는 BD 대 DC라는 공식이 있는데요. 이게 요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문제가 주어지면 좋은데요. 그냥 이 선을 주고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정보 안 주고 그냥 여기 내심이 있어 이렇게 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선이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걸 알아내셔야 돼요. 내심이 주는 의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다시 내심은 내심에서 각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 둘째,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 각의 이등분선 그러면 떠오르는 게 또 하나 있다.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에 의해서 AB 대 AC는 BD 대 DC. 이거 나중에 왜 또 중요하냐면 다 미리 예고되는 거예요.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운 건데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 모든 개념들이 다 그대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거 배워요.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얘 대 얘가 예를 들어서 두 점이 주어지고 선분이 주어지고 얘가 2대 1일 때 이 점을 구하는 방법 이런 거 배운다고요. 이렇게 있을 때 선분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얘가 5대 2래요. 5대 2 구하는 방법 배운다고요. 아주 쉽게 아주 쉬워요. 공식으로 나와요. 따라서 이 길이 알고 있었을 때 우리 이 점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얘가 만약에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2였다면 얘 5대 2라는 뜻인 거니까. 우리가 뒤에서 배울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이 D점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 좌표에서. 우리는 이 모든 얘기를 좌표에서 전개할 거예요. 여기서 전개할 게 아니라고. 자, 하나 더 하고 이제 고등학교 넘어갑시다. 올. 자,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었을 무게중심입니다. 자, 외심 뭐라고요? 외접원의 중심. 내심 뭐라고요? 내접원의 중심. 그 무게중심 뭘까요? 빙고. 무게의 중심. 무게의 중심. 그렇다면 무게의 중심은 어떻게 될까요? 쉽습니다. 삼각형은 특히나 쉬운 게 중선이라는 게 있어요. 중선은 뭘까요? 예, 맞아요.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을 향해 그은 선을 중선이라고 해요. 자, 중선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중선은 이 면적과 이 면적을 반으로 쪼개는 선이에요. 이 면적과 이 면적을 반으로 쪼개는 선이에요. 그렇겠죠. 이 면적 같잖아요. 삼각형의 면적이라는 건 얘가 높이가 아니라
얘가 높이예요, 얘가. 따라서 밑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삼각형이나 어차피 높이는 얘니까 면적 같다 이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무게중심이 이 선을 벗어나 있다면 한쪽으로 기울겠죠. 지금 만약에 여기다 내가 손을 거꾸로 이 삼각형을 위에다 올려놓고 손을 여기다 이쪽에 만약에 손을 올려놓으면 당연히 저쪽으로 기울겠죠. 왜냐하면 얘랑 면적이 같으니까 무게중심은 반드시 이 선 위에 있어야 돼요. 이 선을 벗어나면 무게가 한쪽으로 기울겠죠. 하나 더 그려볼게요. 하나 더 그려보면 끝나요. 하나의 중선을 더 그리면 결국 이 면적과 이 면적도 같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이 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론 났잖아요. 이 선 위에도 있어야 하고 이 선 위에도 있어야 한다면 여기 있겠죠. 무게중심은 당연히 교점에 있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거 좌표에서 어떻게 활용되나요? 빙고. 뭐 중선 긋고요. 이 점하고 이거 짓는 직선 긋고 이 점하고 중점 구하는 건 배워요. 요 좌표가 주어졌을 때 이 중점을 구하는 건 금방 나와요. 따라서 무게중심을 구하는 또 간단한 방법. 이게 무게중심이에요. 다시 중선이라는 것은 삼각형의 면적을 둘로 정확히 반으로 딱 쪼개는 선이에요. 따라서 무게중심이 있어야 한다면 그건 반드시 중선 위에 있어야 해요. 하나의 중선만 더 그면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간접적인 증명 방법이에요. 그 점 위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두 번째, 우리가 예전에 2대1인 거 배웠어요. 이렇게 선 그어서 배웠잖아요, 이렇게. 요게 2대1인 건 다 기억날 거예요. 안 되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중학수학 총정리 한 권으로 끝내기를 보시면 됩니다. 요게 2대1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또 생각하겠죠? 보세요. 아까 쌤이 뭐라고 그랬냐면 선분이 주어졌을 때 얘가 뭐 2대1이든 얘가 뭐 1대2든 얘가 5대2든 이런 점들을 구하는 방법은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됐어요. 만약에 ABC가 있을 때 뭐 BC의 중점, 물론 이 전제는 다 뭐냐면 좌표를 전제로 한 거예요. 좌표가 있을 때 이런 점 금방 구할 수 있어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2대1이라고 했으니 2대1이 되는 이 점도 우리 구할 수 있다고요. 이 G는 뭐? 그래비티, 중력. 이 사람은 중심 그러면 떠오르는 게 중력밖에 없는 거야. 괜찮습니다. G라고 쓰고 2대1이 되는 점을 찾아서 무게중심을 구하기도 합니다. 다시 뭐라고 했죠? 무게중심을 구할 때 중선 구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중선 구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 좌표에서. 교점 구하면 돼요. 둘째, 중선 일단 먼저 하나 구해요. 그리고 2대1 되는 점 하나 구하면 무게중심. 자, 지금까지 일단 고등학교에서 많이 활용되는, 고등학교의 도형의 방정식에서 많이 활용되는 중학교 때 배웠던 외심, 내심, 무게중심에 대한 개념을 고등학교의 개념과 살짝 붙여서 설명해 드렸어요. 이제 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도형의 방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